할머니의 비밀 통장. 챕터 1. 한복내 할머니는 오늘도 은행에 간다. 손에 든 낡은 가죽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75세.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잔액 확인이요? 젊은 직원이 묻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아직 있다. 아직 남아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10만 원.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은행을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저 구름처럼 자신의 기억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가방 깊숙한 곳에 접혀 있다. 치매 초기. 의사는 말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잊게 될 거라고. 할머니, 또 오셨어요? 아들 민수가 은행 앞에서 할머니를 마주친 건 우연이었다.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어머니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엄마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통장은 제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매일 나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나 확인해야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켜두고 외출하려 한 적도 있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렸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시간이 있을까?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서두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챕터 2. 대학생인 손녀 지은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가능한 한많은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어렸을 적 할머니는 늘 지은의 편이었다. 부모님이 야단칠 때도 할머니만은 지은을 감싸주었다.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응? 나는 어디 가야 하는데. 할머니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할머니는 특정한 하나를 집어들었다. 낡고 해진 통장. 표지에는 20년도 더 된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거야. 이거 가져가야 해. 어디요? 거기 이름이 뭐더라? 할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애를 썼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통장을 꼭 쥔 채 무언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했다. 지은아. 네, 할머니. 나 곧 다 잊어버릴 거야.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꼭 해야 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계속해서 벽시계를 향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다. 챕터 3. 새벽 5시.
지은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할머니 방의 불빛을 발견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외출복을 차려입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아, 지은아. 나 좀 갔다 올게. 어디요? 이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 가방 속에는 통장과 함께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재빨리 아빠를 깨웠다. 민수가 급히 나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청운. 청운 가야 해. 청운이 어디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가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쥐며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늦으면 안 돼. 너무 오래 기다렸어. 민수는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다. 날 밝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요. 어디든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청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다. 챕터 4.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민수와 지은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할머니는 없었다. 휴대전화도 집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갑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낡은 통장과 봉투는 사라져 있었다. 아빠 어떡해요? 일단 동네부터 찾아보자. 그들은 할머니가 자주 가는 곳들을 돌아다녔다. 슈퍼마켓, 은행, 공원, 동네 정자.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새벽에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 환자 실종.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혹시 CCTV 확인 가능할까요? 경찰은 동네 곳곳의 영상을 확인했고 새벽 6시경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것을 발견했다. 번호는 730번. 시외로 나가는 노선이었다. 이 버스 어디까지 가요? 충주 방면입니다. 종점은 청운면이에요. 청운. 할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민수와 지은은 곧바로 차를 몰았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청운면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논과 밭이 펼쳐진 풍경 속에 오래된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 할머니가 타고 온 버스가 멈춰 있었다. 할머니가 여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신가? 지은이 물었지만 민수도 처음 듣는 지명이었다. 어머니가 이런 시골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할머니를 찾았다. 작은 구멍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침에 할머니 한 분 지나가셨어요. 길을 물으시길래 양로원 가는 길 알려드렸죠. 양로원이요? 네, 언덕 위에 청운 양로원이 있어요. 챕터 5. 청운 양로원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다. 낡은 2층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화단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다. 민수와 지은이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한방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그 통장과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의 등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어머니. 민수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방문을 가리켰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는 텅 빈 침대만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얀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요양보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찾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여기 누구 찾아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화순 할머니 찾으시나요? 그분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했다. 지은이 재빨리 부축했다.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전해야 하는데 이제야 왔는데.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쥔 채 울기 시작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짊어지고 온 짐. 그것을 내려놓으려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다. 챕터 6. 요양보호사는 그들을 원장실로 안내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할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복래 씨? 복래 씨 맞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화순 할머니가 생전에 복래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친구분이라고.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다. 이거 드리려고 주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직접 오셨네요. 편지는 이화순 할머니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내용을 지은이 소리내어 읽었다. 복래야,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내가 미안해할 거 나도 알아. 그때 그 돈 말이야. 나 전혀 신경 안 썼어. 우리 둘 다 어려웠잖아. 내가 그걸 갚으려고 평생 고생한 거 알아. 매달 보내준 후원금 다 알고 있었어. 너무 고마웠어, 복래야. 이제 그만 놓아도 돼.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서로 도우면서. 이제 편히 살아. 내 몫까지. 사랑한다, 내 친구야.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민수와 지은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를.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살아온 세월을. 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화순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했대요. 둘 다 가난했고 힘들었다고. 어느 날 복래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화순 할머니 월급을 대신 받았다고.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나 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 화순이한테 빌리려고 했는데 그 친구도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아서 그냥 대신 받아버렸어. 돌려주려고 했는데 화순이가 곧 시집을 가서 멀리 가버렸고 연락이 끊겼어. 그 뒤로 평생을 그 죄책감 안고 살았어. 챕터 7.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50년 가까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나중에 할머니 통장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며칠 뒤 지은은 할머니의 방에서 통장들을 정리했다. 그중 할머니가 그날 들고 갔던 통장을 열어보니 3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어 있었다. 받는 곳은 청운양로원. 할머니는 자신이 기억을 잃어갈 것을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장을 더 살펴보니 그 이전에도 15년 넘게 같은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할머니는 화순 할머니가 양로원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그곳에 꾸준히 후원을 해왔던 것이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은은 통장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응? 이거 계속 보내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통장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잠시 통장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일이지.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왜 그 통장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만은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챕터 8. 그날 이후 지은은 매달 같은 날 청운양로원 계좌로 작은 금액을 입금했다. 할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지만 지은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려갔다.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려하고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다. 때로는 지은을 자신의 언니로 착각하기도 했고 민수를 남편으로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이는 따뜻한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햇살이 따스했다. 할머니는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 닮았대요. 그래? 누가? 아빠가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래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얇았지만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다. 지은아, 내 할머니.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는 손녀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만은 알았다. 그래서 손을 놓지 않았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지은에게 물었다. 나 오늘 은행 갔었니? 아니요, 할머니. 그럼 내일 가야겠다. 왜요? 확인해야 돼. 중요한 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는 것만은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챕터 9.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할머니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민수,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잘 컸구나.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가 미안해.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제가 다 기억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히 잠들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방 한편에서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보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입금이 되어 있었다. 자동이체. 할머니가 설정해둔 마지막 약속. 챕터 10. 봄이 왔다.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지은은 청운양로원을 다시 찾았다. 원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여기 보내던 후원금 제가 계속 이어가려고요. 고마워요. 복내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난방비도 내고 어르신들 간식도 사드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장은 지은을 양로원 곳곳을 안내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들, 환한 식당, 작은 정원.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다. 복내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화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복내 씨가 보내준 마음으로 이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두 분의 우정을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정원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와 화순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에필로그 1년 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가 선택한 첫 직장은 청운양로원이었다. 할머니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이어가고 싶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지은은 이화순 할머니의 방이었던 곳에 들어갔다. 지금은 다른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창가에는 여전히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복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선물. 이 꽃 누가 보낸 거예요? 새로운 할머니가 물었다. 천사 같은 분이요. 평생 친구를 생각하며 사신 분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덕 아래로 복내 정원이 보였다.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할머니가 남긴 마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지은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잘 전해드렸어요. 할머니의 마음.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지은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할머니의 통장. 이제는 지은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목적은 같았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마음을 전하는 일.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하늘에서 노을이 번졌다. 주황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지은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작게 속삭였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끊임없는 책임감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먼 곳에서 마을버스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다. 730번.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탔던 그 버스. 지은은 버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그녀는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러 양로원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창밖으로 복내 정원의 꽃들이 보인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 마치 손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지은은 작게 손을 흔들어 답한다. 할머니께도 화순 할머니께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돌봐드릴 모든 어르신들께도.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할머니가 보여준 그 길을 지은도 걸어간다. 버스가 출발한다. 석양 속으로.